이번 시간은 4단원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챕터 3개에서 뭘 배우셨냐면 점과 선의 특징을 살린 바로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형은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요.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이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형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점을 모아놓은 게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습니다.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기본적인 도형들을 어떻게 확장을 시키고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 이동 보시면은 여기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 미술 장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정한 모양의 도형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인데, 사실 일정한 모양의 도형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 즉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평행이동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여기 보면은 새 모양하고요 나뭇잎 모양이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빈틈없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뱀의 비늘 그리고 벌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셀레이션은 뭐냐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활용품에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사용된 것이 뭐다? 도형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학습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자, 오른쪽 모는 종이 위에 직선 L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대칭,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이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자, 대칭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는데, 좀 이따가 점대칭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칭이란 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방향을 하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떨어진 거리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대칭은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뭐하다? 같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왼쪽 보면 이렇게 도형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모두 다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딱 꺾이는 점들 보이시죠? 여기는 꼭지점들. 그래서 끝점을 우리가 옮겨서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옮겨야 될 점은 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L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몇 칸 떨어져 있죠?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몇 칸 떨어져야 돼요? 두 칸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점은 모두 몇 칸이 떨어져 있냐면 4칸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칸을 이렇게 떨어지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점하고 연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벽한 뭐다? 바로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돌발 질문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선대칭 도형을 이용한 미술 작품이 있었어요. 뭐죠? 바로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우리가 물감 놓고 접었다 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이 대칭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무슨 도형이냐면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향, 두 번째는 뭐다?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앞 단원에서 배우셨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뭘 내려야 된다?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자, 몇 도로 만나고 있다? 90도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칭의 성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1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칭 이동에는 선대칭도 있지만 모두 있다 점대칭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O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대칭의 중심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점대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 나중에 이걸 식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반대. 자,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점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점을 하나하나 다 옮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끝에 있는 점만 옮기시면 돼요. 색깔 좀 다른 걸로 해야겠네요.
자,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요점 보이시죠? 그럼 요점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요점은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딱 반대고 몇 칸이든 3칸이에요. 그래서 요점을 대칭 이동한 게 요점이 되고, 요점을 대칭 이동한 게 요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뭐다? 예, 반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요 정도겠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요게 이런 식으로 거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2칸, 3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칸, 2칸이니까 바로 요점에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점. 자, 그 다음에, 자, 요점 한번 살펴볼게요. 요점은 그럼 요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 반대로 가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4칸에 2칸입니다. 그러면 2칸에 4칸이면 요점이 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점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요점하고 요점이겠죠? 자,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면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고리와 요 고리가 같고 요 고리와 요 고리가 뭐다 같고요. 자, 그리고 요 거리와 무슨 거리가 요 거리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야 될 점이 모두 몇 개다? 4개였는데 그것을 각각 요 점에 대해서 대칭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향은 뭐다? 딱 반대죠. 자, 떨어진 거리는 뭐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우리가 무슨 대칭이냐면 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선 대칭이든 점 대칭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방향은 반대, 거리는 뭐다? 같다는 거예요.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걸 가지고 식으로 우리가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우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3번. 자,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죠.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3x. 자, 그럼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비례다? 자, 정비례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있고요. 자,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겁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방향이 사실은 두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슨 축 방향? X축 방향. 자, X축은 바로 가로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가로는 오른쪽, 왼쪽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자,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 수직선 맞죠? 그래서 세로는 뭐가 되냐면 위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 얼만큼, 아래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봐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직선의 평행이동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평행 조건은 뭐였냐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뭐다? 다른 거 맞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기울기는 전부 다 뭐로 같다? 3으로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우리가 배우신 것이 이겁니다. y는 ax라고 하는 정비례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뒤에 뭐 b만큼 더해주면 된다라고 중2 때 배우신 거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뒤에 얼마 더해져 있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더했단 말은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죠? 마이너스 1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y는 3x 플러스 1을 보시면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플러스 2만큼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y축 방향,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도형 이동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도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뭐 시킬 거다? 그죠? 평행 이동이나 앞서 배운 대칭 이동을 시켜서요. 변형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 이동 부분은 직선화 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함수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준비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이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 자,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행이동한 도형을 좌표평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첫 단원이 평면 좌표였죠, 그죠? 그래서 그 좌표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면 계산이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좌표로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오른쪽 좌표 평면에서 꼭 그림이 완성되도록 퍼즐 조각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퍼즐 조각의 한 꼭지점이 점 A에서 어디로? 점 B로 간대요. 자, 이때 X축 방향으로 X축과 Y축 방향을 각각 몇 칸씩 옮겨야 하는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자, 이전에 배운 것이 좌표 평면 위에서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완전히 포개어지기 때문에 두 개는 무슨 관계가 되냐면 합동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자, 위로 몇 칸이다? 한 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 하면 무슨 축 방향? 그렇죠, X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만큼. 자, 위로 한 칸이네요. 자, 위란 말은 무슨 축 방향이다? Y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1만큼 뭐 하면 된다? 평행 이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긴 것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퍼즐도 바로 평행이동을 이용한 거네요. 자, 일반적으로 평면 좌표 평면의 점 P, X, Y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자,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이동 전, 얘가 뭐다? 이동 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before, 얘는 뭐다? after.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and after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은 도형의 가장 기본이 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할 때 좀 쉬워요. 자, 이동한 만큼 그냥 뭐 하면 된다? 우리가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x, y라고 하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러면은 a만큼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b만큼 뭐 한다? 더해주는 것이 뭐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y가 주어져 있다. 그럼 a만큼 이동하면 a 더하면 되고요. b만큼 이동하면 그냥 b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점 2,2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2에다가 뭘 더한다?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더해주시고요. y에다가는 뭐를 더한다? 2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은 쉽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2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하고 2를 더하면 얼마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점 5,-2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동한 만큼 뭐 한다? 각각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좌표에는 1 더해주시고 y좌표를 얼마? 3 더해주시면 돼요. 자, 5에서 1을 더하면 6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하고 3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옮겨진 이후에 우리가 점은 바로 뭐다? 6,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은 그냥 뭐 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비슷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로 쓰시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efore and 뭐다? afte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점의 이동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우리가 여기 있는 이동한 만큼 뭐한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에다가 뭐를 3을 뭐한다? 더해주시는 것이 바로 점의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3에서 2를 빼요. 그럼 얼마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3을 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2로 우리가 뭐가 된다?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3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뭘? 그죠? 마이너스 2를 뭐 해야 된다? 더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에서 뭘 해야 된다? 3을 뭐 해야 된다? 더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이동.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4하고 3을 더하시면 얼마가 된다? 7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점의 평행이동 어떻게 하면 된다? 그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 개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살펴볼게요. 앞에 준비학습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왼쪽만 주어지고 점대칭, 선대칭하라고 하던 거 기억나시죠? 자, 거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이 일일이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점들만 뭐 했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면 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은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직선의 일반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은 뭐다? 1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좌변에 y가 있어야 되고 우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x에 대한 식이 있어야 되니까 fx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뭐다? f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모든 항을 다 어디로 이항했어요? 좌변으로 이항을 했죠. 예, 그래서 직선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 우리가 원은 뭐다? 2차 방정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일단은 왼쪽으로 다 몰렸죠. 자, 그래서 미지수 몇 개다?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좌변을 모두 이항했기 때문에 우변은 뭐가 된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앞으로 뭐라 부른다? 자, 기억하십시오. 요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4단원의 제목이 뭐죠? 도형의 방정식. 그죠? 자, 그래서 누가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있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 f, x, y는 뭐다? 0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국어로는 뭐 도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길게 말할 수가 있지만, 수학에서 뭐로 나타낸다? 수식으로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 마치면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형을 우리가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도형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점이 아니라 여기서 선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점의 평행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점을 일일이 옮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자, 뭐를 해야 된다? 그죠? 식을 변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고, 자, 어떻게 변형을 해가지고 하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 옮기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바로 before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옮긴 후를 뭐라 불렀다? after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은 화살표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게요. 얘는 그럼 옮기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책에는 표현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썼던 용어입니다. 구좌표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뭘까요? 옮긴 이유? 바로 뭐다? 신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도형을 이동했단 말은 그 이동한 것이 힌트는 뭐로 주어져 있는데 구좌표로 주어져 있는데 뭐로 바꾸라? 신좌표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뭐 하겠다? 예, 바로 식 변형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구좌표와 신좌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x, y라는 점을 옮겼어요. 자, 옮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답니다.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가 y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x 플러스 a 자체가 새로운 우리가 신좌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x 다시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플러스 b 보이시죠? 그럼 요거는 새로운 우리가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x-는 x 플러스 a가 되고요. y-는 뭐가 된다? y 플러스 b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힌트가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구좌표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좌표를 뭐로 바꿔야 된다? 신좌표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구좌표를 신좌표로 어떻게 바꾸냐면 주인공이 약간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x가 구좌표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좌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a가 어떻게 된다? 이항이 돼서 바로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좌표인 y는 자, 신좌표 y-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자, 그러면 b가 이항되면 뭐다?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구좌표를 신좌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x는 구좌표는 신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fx, y는 0이 뭐였습니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었죠. 그럼 여기 x에다 뭘 대입한다? x-a를 대입하고요. 자, y 대신에 y-b는 b를 대입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옮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부좌표가 돼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자마자 그건 중고품 비슷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다시 보이시죠? 이 다시를 뭐에 비유하면 좋냐면 이 옷 있죠, 옷. 자, 옷은요, 새 옷하고 헌 옷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죠? 바로 택입니다. 택. 맞나요? 그래서 새 제품 택이 있잖아. 그래서 뭐 멋으로 택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딱 사고 나면 택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택은 어떻게 한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항상 여기 도형이나 함수 같은 경우는 뭐의 관계다? x와 y의 관계거든요. 자,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x-y- 우리가 빼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자,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식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왜? 아까 여러분들 이항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항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도형이 뭐다? 평행이동이 된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fx, y는 0이 도형의 방정식이었거든요.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자, 근데 부호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들어가요. 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b만큼인데 역시 부호는 뭐다? 반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거 이항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형의 평행이동은요, 바로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대입을 해서 뭐 한다? 이거 하나 적어 주십시오. 또 한번. 자, 뭐 한다? 식 변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a를, 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y-b를 대입하시는 것이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점은 그대로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서 식 변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직선입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x에다가 뭘 대입해라? 뭘 대입해라? 자, 부호가 뭐다? 반대입니다.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2를 대입하시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y 플러스 3을 우리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y에다가 뭘 대입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y 플러스 3인데요. 우리가 식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주셔야 된다? 바로 괄호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괄호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x-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2y,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동이 된 것이 바로 평행이동된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 기울기는 같고 y절표는 뭐다? 다른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주어진 건 요거 맞나요? 우리가 그 평행이동한 건 요거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호가 뭐가 되게끔 반대가 되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것이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이건 직선을 살펴보신 거고요. 자, 이번엔 원을 살펴볼게요. 자,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x축 방향이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는 x-1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y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이게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게 답입니다. 자, 근데 이 원은요, 우리 평행이동에서도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원의 방정식 3챕터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고유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바로 중심, 또 하나는 뭐다? 반지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원은 그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안 변해. 자, 뭐는 변하죠? 자, 중심의 위치는 변합니다. 근데 뭐는 변하지 않죠? 반지름은 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모양과 크기는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중심이 어떻게 되죠? 자, 0,0이었어. 자, 그럼 요것을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자, 근데 얘는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건 그냥 그만큼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얼마가 되냐면 바로 2,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뭐다? 2로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요거 가지고 표준형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구해주시면 바로 x-2의 제곱 더하기 뭐다? y 플러스 3의 제곱은 그대로 뭐다?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나 요거는 어떻다? 답은 같죠. 그래서 이 원은요, 평행이동할 때도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기본 수학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식 변형을 통해서만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답은 뭐가 된다? 중심은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2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점은 어떻게 해라? 그냥 더해라. 자, 그 다음에 도형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가 반대가 돼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시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b를 대입해서 식 변형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은 직선, 2번은 뭐다? 원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 볼게요. 자, 그럼 요거 나타내면,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랍니다. 자, 그럼 x 대신에 뭐를 대입해라? 자, 부호 반대 x 플러스 2를 대입하시고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시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y 대신에 y-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3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y 대신에 뭐다? y-1을 이렇게 대입하시는 것이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개하겠습니다. 3x 더하기 6이 되고요. y-1,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3x 더하기 y 되겠고 상수항은 6에서 4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뭐다? 2는 0이다 라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은 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가지 한번 다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x 대신에 뭐를 대입해라? 그죠? x 플러스 2를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해라? 자, y-1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x-1의 제곱이고요.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중심이 뭐였다? 3,-2였고요. 자, 반지름은 얼마다? 5, 루트 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r 제곱이 얼마다? 5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행이동에서는. 결론은 좌변에 있는 중심만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평행이동하는 거 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행이동하면요, 점은 그대로 먼저 더합니다.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해주시고요. 마이너스 2에서 뭘 더한다? 우리 1을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뭐가 나오냐면, 자, 1,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답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여기는 그대로 그냥 뭐다? 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은 우리가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결합이 된 것이 뭐다? 원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자, 우리가 1차 앞에서 배우셨죠? 바로 뭐다? 정비례를 평행이동한 게 뭐다? 1차 함수였죠. 그리고 2차 함수도 우리가 뭐 했다? 평행이동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변형을 통해서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